목사님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좀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이런 시간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기질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네 가지 기질이 있는데 다혈과 우울이 있고 담즙과 점액이 있어. 그런데 목사님은 사실은 검사를 하기 전부터 우리 아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좀 너희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느낌상 이 집단은 다혈질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 왜냐하면은 이 다혈질은 신앙의 요소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이거든. 어쩔 수 없어. 그 몸이 반응을 하고 영혼이 반응을 해. 그런데 너희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좀 다혈질이 많을 것 같다는 직감을 했어. 그러니까 기질에 따라 다 달라. 이게 섬기는 것들이 보면 이게 이제 봐요. 이게 다혈질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또 잘할 수 있고 그럴 때 힘도 받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진 선생님이 딱 다혈질이더라고.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유정 선생님이 결과가 점액질이 나왔는데요. 점액질이 참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항상 방송 상대를 딱 잘하고 있어요. 이게 딱 기질대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이제 우울질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기질, 우울질 같은 경우, 점액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조용히 그냥 이렇게 앞에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던가 그냥 앉아있기 편하거든. 왠지 나는 우리 집에 맞지? 우울질 맞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기질마다 달라요. 우울질인데 나와서 서 있으면 되게 힘든 거야 이게. 그게 서로 다르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석실 한번 손 들어보자. 검사님. 아니나 다를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맞출 건데 여기 다혈질 않고 여기 다혈질 않고 앉는 동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MBTI 같은 거 해봤어요? MBTI. MBTI 이거를 사실은 더 많이 하거든 요즘에. 근데 목사님이 기질 테스트를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 두 개 차이가 있는데 기질 테스트가 뿌리가 되게 깊어. 역사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알아보거든요. 히포크라테스라고 의학의 아버지라는 분 있어. 근데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그때부터 내려온 거야. 굉장히 뿌리가 깊고 나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걸 좀 너희랑 하고 싶었는데 MBTI는 총 몇 개야? 16개잖아. 그래서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기질 테스트는 딱 4개야. 되게 심플해. 그래가지고 4개를 가지고 막 조합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플해서 강력하다. 이거를. 그래서 나를 파악하고 남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요걸로 가져와 봤어. 그래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얘들아 4가지 기질인데 다혈이 있고 우울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혈. 우울. 다혈과 우울이 반대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담즙. 점액. 그리고 담즙 점액이 반대고. 그리고 4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비율이야.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어. 4가지가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주기질이라 지금 주기질에 따라 앉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내가 다혈인데 우울해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왜 4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옛날에 혈액형 같은 거 할 때 A형, B형, O형, AB형 뭐 정도 뇌얘기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 그게 왜냐면은 4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4가지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주기질.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거 이건 주로 후천적인데 후천적으로 갖춰진 게 부기질이야. 그래서 비율이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이게 중요해. 내가 기질을 얘기하다 보면 오해하는 애들이 있어. 우월한 기질이 있고 열등한 기질이 있고 이렇게 오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우열이 없어. 각 기질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굉장히 기질의 장점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지나가 보면은 기질의 단점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기질별로 우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각 기질이 장점이 잘 드러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왜 하냐면 이 기질을 나를 좀 이해하려고 먼저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가 막 질풍노도해시키고 나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해두고 자, 도표로 가보자. 자, 이 도표 혹시 보여요? 잘? 도표가 보이지? 여기 보면은 4가지로 내가 해놨는데 이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 가로가 어디고 세로가 어딘지 알지? 세로가 뭐지? 그렇지. 이거잖아. 세로가 이거잖아. 이 세로축은 뭐냐면은 위로 가면은 MBTI에서 흔히 말하는 2야, 2.
이 뭔지 알지? 외향적인 애들. 그리고 밑으로 가면 I야. 내향적인 애들. 그래서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친구들이랑 놀고 막 밖에서 갔다 오면은 막 힘이 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상하게 사람 만나고 막 기빨리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그게 I인 거야. 그래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가로축, 세로축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가로축도 있어. 가로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관계중심적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중심적이야. 목표중심적.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아도 내가 공부할 거 다 끝내고 가서 노는 게 마음 편한 애들이 있어. 목표중심적인 거야. 근데 그런 거 막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런 애들은 관계중심적인 거야. 대충 감 잡히니? 그래서 요 도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혈질은 외향적이면서도 관계중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혈질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한번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나 한번 물어볼게. 이 도표로 봤을 때 일중심적이면서 외향적이야. 그러면 뭘까? 그렇지. 담즙이라고 나왔어. 요거 보자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아나 모르나? 이 친구들은 굉장히 내향적이야. 아이야. 타고난 아이야. 그런데 굉장히 관계중심적이야. 그렇지, 점액이지. 정확해지고 있어. 이제 점점 또렷해지고 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이 친구들은 굉장히 내향적인데 목표중심적이야. 일중심적이야. 뭘까? 우울질이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조금씩 감을 잡고 있어.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다혈질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줄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펀이야. 재미. 굉장히 재미있고 이 친구들 가면은 여기저기 분위기가 막 살아나. 그래서 찬양할 때도 이 다혈질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살아나잖아. 우선 아까 그 얘기했잖아. 너희들 막 우선 이제 다혈질 필두 우리 그 유진 선생님 비롯해가지고 막 아까 뭐 비커서비 이거 하는데 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손이 막 이러잖아. 그게 다혈질이 가능한 거야. 막 재밌어 전 분위기가. 근데 점액질 사람들이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타고난 지식이 있어 분명히. 자, 그래서 이 다혈질들은 이 재미, 타고난 재미를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혈의 정반대가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우울질인데 얘들아, 이 친구들 되게 잘 보여야 돼. 우울질이 되게 천재적인 기질이야. 세계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다 우울질이야. 김태현은 똑똑하지 않아. 이게 우울질들이 원래 좀 늦게 들어와. 굉장히 우울질들이 천재적인 기질이라 너희들이 얘네들 보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우울질들 제가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잘 수위를 잘 조절하면서 얘기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점액질들. 우리 점액질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스. 되게 평화주의자. 정말 싸우지도 않고 싸우지 않고 아유 내가 양보하지 뭐 이런 거. 되게 평화주의자. 굉장히 평화주의자야. 그리고 여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담즙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난 되게 신기해 지금. 이 집단 안에서 담즙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신기한데 이 담즙질을 막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조종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성격이야.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우선 살짝만 얘기했는데 한번 너희들이 적용을 해보자. 내 테스트 해볼게. 자 연극이라고 써보자. 연극 알지? 연극하는데 배우가 더 편한, 그러니까 배우가 뭔가 잘 맞아. 내가 타고난 게. 그런 애들이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관객이 편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막 감독하고 있어, 거기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나리오 쓰고 있어. 이렇게 각자 기질마다 다르거든. 근데, 다혈질은 배우, 그렇지. 배우야. 배우가 굉장히 잘 어울려. 무대 채식이고, 거기서 흥이 나고, 이런 게 참, 그러니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는 다혈이 없으면 힘들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찬양하는 아까 선생님들 보면은 아까 찬양 인도자가 다혈질이고 그리고 우리 유정 선생님도 점액 다혈이 있잖아요. 다혈이 있고 다혈이 없는 지혜 선생님 되게 힘들 거야. 분명히 힘들 수밖에 앞에 서서 한다는 게 힘들 거고 지금 하나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이게 방금 점액이 되게 힘들 거거든. 근데 요즘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은혜죠. 은혜라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은혜라고.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가 있는데 기질마다 다른 거야. 좀 타고난 것들이.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내가 한번 조금 더 너희들한테 이해를 쉽게 해볼게. 연예인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어제까지 심사숙고를 많이 했어. 어떤 연예인을 얘기를 해야 너희랑 대화가 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최대한 내린 게 이거야. 내가 최대한 내린 게 이거야.
너희들 혹시 이거 봤니? 응답하래 이거 갈까요? 불리한 느낌. 자, 뭐 친구들 있고, 안 본 친구들 있고, 아, 봤지? 그렇지. 응답하고 됐어. 다행이다. 그렇지. 야, 본 사람들 한번 흔들어보자.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막 뭘 해야 너희들이랑 얘기가 통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 이거 잠깐만. 자, 내가 다이어트는 누구인지 한마디로 정해줄게. 누구야? 박선희. 완전 분위기 메이커잖아. 가면은 막 여기저기 막 분위기 밝아지고 막, 그치? 막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곰살고 막, 그치? 그런 캐릭터. 자, 근데 다이얼의 반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이얼의 반대가? 우리는 이제 이 친구도 둘이 앉아있지만,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우울증을 등장하는 게 정환이란 택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그거 뭐지? 러브라인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울질은 다이어트질이 끌리고 다이어트질은 우울질이 끌려. 서로 반대되는 게 끌리는 거야. 담즙질은 점액질이 끌리고 점액질은 담즙질이 끌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라인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울질인데 얘네가 우울질인데 내가 아까 부기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우울질인데 조금씩 캐릭터가 달라. 얘는 이제 누구지? 유정환 맞지? 뭐였지 이름이? 모든 전투에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김정환. 어쨌든 그런 무화가 있어요. 근데 김정환이 얘는 우울증인데 우울 담즙이야. 그래서 담즙 특유의 그 틱틱거림과 좀 약간 그런 까칠함이 있잖아. 그런데 태기는 우울인데 우울 점액이야. 우울 점액. 그런 약간 캐릭터의 차이가 느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담즙질은 너희들 혹시 이 덕선이 언니 기억나니? 딱 담즙 캐릭터. 보라. 여기 없어서 다행이지. 그래서 그런 캐릭터야. 그리고 점액질이 전공이. 전공이. 굉장히 이렇게 점액질 끈적끈적한데 그 끝까지 또 실수까지 하나 그러잖아.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잖아. 그런 거 어떻게 대충 감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 자, 우선 연예인을 한번 봤고 이제 다이어트부터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게. 자, 다이어트를. 내가 너희들을 왜 같이 앉혀놨을까? 다이어트를 좋아하는 단어가 재미야. 삶의 목표가 재미야. 재밌어야 돼.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를 잘 들어내준 너희들 왜 같이 앉혀놨을까 내가? 재밌으라고. 다혈질적인 사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으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다혈질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못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자, 나는 왜 너희들을 같이 앉혀놨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알아가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서로 좀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너희들을 같이 앉혀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서로를. 자, 그래서 볼 건데 봐요. 성경 속에서는 이 다혈질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이 다혈질들은 존재감이 진짜 확실해. 존재감이 엄청나.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모였을 때도 다혈질이 들어오지 그럼 다 알아. 좋은 아침이면서 막 이렇게 막 존재감이 엄청나.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빠들이 기질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아빠들이 집에 귀가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지 정확히 알 수 있어. 다혈질들은 존재감이 엄청나거든. 근데 우울질 아빠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정확해. 시간관념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빠들 중에 이런 아빠도 있어요. 여보, 나 이따가 7시 28분까지 갈게. 그때 딱 나타나. 그게 이제 어떤 우울질 아빠들이고 점액질 아빠들은요. 이렇게 점액질이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점액질 아빠들은요.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고 이미 와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놀래. 당신 언제 왔어요? 근데 여기 이미 와 있어. 그리고 점액질 아빠들이 있는 집을 제가 많이 가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소파에 팔걸이가 가라앉아 있어요. 소파와 일체가 돼서 주로 이렇게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점액질은 화도 잘 안 내거든요. 점액질이 유일하게 화내는 게 있어요. 리모컨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점액질적인 캐릭터. 그리고 담즙질은 사실 집에 잘 안 들어와. 일중독자라서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어. 그런데 존재감이 가장 확실한 캐릭터는 무슨 기질이죠? 다혈질. 존재감이 엄청나. 그리고 다혈질의 장점이 있어. 말을 진짜 잘해. 이 다혈질들은 말을 정말 잘해서 어느 정도 말을 잘하냐면은 자기가 모르는 주제야. 근데 그거를 아는 것처럼 30분 이상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질이야. 그 정도로 말을 잘해. 그래서 실제로 이 네 가지 기질 중에서 유학을가 영어가 가장 빨리 느는 기질이 다혈질이야. 왠 줄 아니? 왠 줄 알아? 왜냐하면 물론 이제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말을 안 하면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안 시키는 건 말을 해야 돼.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언어가 제일 빨리 늘어. 그 정도로 말을 잘한다. 다혈질은. 대신에 장점은
항상 단점이 되는 거야. 말을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로 실수를 많이 해. 말로 상처를 많이 줘. 그래서 내가 사실 나도 다혈질 친구들 있거든. 근데 다혈질들 보면은 말 잘하는구나. 근데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얘네들이 나는 다혈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혈 친구들 보면 되게 신기한데 나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혈질을 보면서 저애들은 혀가 뇌에 달린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거의 뇌 필터를 거치지 않고도 혀에서 먼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말을 되게 잘하는데 거꾸로 말조심을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다혈질들은 인기가 대부분 많아. 그래서 팬이 많거든? 근데 거꾸로 친구가 별로 없어. 왜냐면은 이 다혈질들은 아까 재미있다는 얘기 했잖아. 재미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재밌는 거 할 것도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친구들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에는 시간을 기울일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교제 같은 게 어려울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다혈질들은 좀 깊이를 기울여야 돼. 자, 그리고요,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다혈질에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축구를 잘해요. 아니, 그거는 형사 치는 것이 아닌 것이, 그렇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혈질이 축구도 잘하고, 그리고 다혈질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재밌어요. 재밌고, 맞아. 이거 되게 큰 장점이에요. 다혈질의 장점. 신나요. 신나, 항상 신나. 좋겠다. 다혈질의 장점.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학습한 것 같은데. 다혈질의 장점. 다 나온 것 같은데. 다 나온 것 같다. 그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자, 그 다음 지금 다혈질의 장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 다혈질의 장점. 자, 그래요. 그래요. 제가 사실 4가지 이상 나왔는데 물어본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혈질을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혈질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 그러니까 뭐를 딱 행동으로 바로 취해버리는 거야. 그게 빨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해버리는 거야. 생각보다 행동으로 나와. 너희들 막 촬영할 때 바로 행동으로 튀어나오지. 율동 같은 게. 그게 다혈질이라 그러는데 근데 다혈질의 단점이 뭐냐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생각하는 걸 별로 싫어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다는 거야. 그게 이제 사실은 다혈질의 어떤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다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강력한 결단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래. 다혈질의 가장 큰 단점, 너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야. 앞으로 살면서. 끝발이 약해. 무슨 얘기냐면은, 시작할 때는 열심히 뜨겁게 하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강을 한다. 너희들 인강 같은 거 해봤니? 그래요? 그래, 미안하다. 인생, 그치. 아니면은, 뭘 이제 시작을 했어. 뭐 성경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책을 공부한다던가. 근데, 아니면 혹시 피아노 쳐본 친구 있니? 피아노. 오, 그렇구나. 어디까지 쳐봤니? 그래, 일반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하루는 앞에 하다 그냥 끝내버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얘들아. 다혈질이 뭘 좀 보완해야 되냐면은 감정 기복이 되게 커. 되게 신났거든? 근데 갑자기 퍽 다운돼. 이런 어떤 감정 기복들이 다혈질 안에 굉장히 큰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감정 기복을 굉장히 잘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자, 그거까지. 그리고 맞아요. 저 8번을 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은 다혈질이 좀 문제가 뭐냐면 준비나 대책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이게 약간 좀 즉흥적인 거. 대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되게 강해. 순발력이 강해. 그래서 뭐 마치 준비한 것처럼 잘 해내거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나 대책이 없어서 막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가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우울증자. 우리 다혈과 우울이 반대예요. 다혈과 우울이 반대인데 우울질들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우울질하면 항상 이제 일반적으로 우울증 친구들이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 있을 때가 있거든? 근데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천재적인 기질이다. 그리고 세계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우울질이 많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써놓은 건데, 이 우울질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 기준이 되게 높아. 자기 기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엄격해. 그리고 남한테도 엄격해. 좀 그런 차이가 있어. 다혈질들은 되게 해피하거든요. 기준이 높지 않아. 어느 정도면 대체, 이 정도면 된 거지. 되게 행복하거든. 근데 우울질은요, 사실 일반적으로 자기 기준이 되게 높아. 그래서 천재적이랍니다. 자기 기준이 되게 높은데, 그러다 보니 이게 만족이 될까 안 될까,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남들을 바라볼 때도 자기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우울질들은 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장점을 보는 훈련을 되게 의도적으로 해야 돼.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는 훈련.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우울질들은요, 굉장히 세부적인 기억들을 잘해. 굉장히 작은 것들까지 잘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가 나오거든.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만드는 게 나오는데 얼마나 자세히 써놨는지 이거를 완전히 지금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써놨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울질이 아니고 모세가 다혈질이나 아니면 뭐 점액질이나 번지비였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25장 1절에서 끝났을 거야. 그냥 크다고 끝났을 거야. 근데 우울질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을 잘 기억한단 말이야. 그런 장점들이 있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앞에 거. 근데 이제 우울질이 보완해야 될 것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우울질에 대해서. 우울질들은 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뭘 써놓은 거냐면은 조금 너무 비관적인 것들이 있어. 좀 감정이 좀 움직이다가 좀 내가 낙관적이 아니라 비관적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우울질들은 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울질들 얘들아, 우울질 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울질들은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약간 사고가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우울질 친구들 만나면 꼭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그런 것들 느끼고 그러면 꼭 얘기해 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바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꼭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울질,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라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우울질이 계속 이제 그 어른이 되고 나이가 되다 보면은 위장장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위장장애가 대부분 우울질이야. 왜냐면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면은 스트레스성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담즙은 저희가 없으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액으로 가볼게요. 점액질. 자, 이 점액질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액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 일관성이 있고 되게 한결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 점액질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그치, 한 명 저기 있지? 두 명이구나. 이 친구는 점액질인데, 점액질은요, 어디를 가든 적응을 되게 잘해. 어디 가든 적응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나는 사실 물과 공기와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왜 아빠들도 점액질 아빠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이미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는 얘네들은 어떻게 담아둘 수가 없다. 그냥 물과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액질적인 성격인데, 사실 이 점액질들은 너무 일정해. 사실은 감정 같은 게 쭉 일정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점액질들은 좀 이런 걸 배워야 된다. 흥분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슬퍼하면은 같이 슬퍼도 하고, 그리고 누가 기뻐하면은 같이 기뻐도 하고. 왜냐면은 감정이 잘 움직이지 않아. 웬만하면은 이렇게 쭉 일정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점액질들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동기부여가 잘 안 돼. 계속 비슷한 거야. 이게 뭔가 다혈질들은 이게 되게 잘 돼. 동기부여가 잘 돼서 팍 하고 바로 막 감동받고 바로 움직이거든. 끝까지 안 가서 그렇지. 근데 이제 점액질들은 이게 바로 이게 막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끓는 점이 높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여기 써놓은 거야.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 박지성이 무슨 기질인 줄 알아요? 다혈질. 동기부여 어려. 박지성이
거기보다 좀 내려가야 되겠지? 어쨌든 박승희가 점액질이야.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이 다이얼질들은 눈에 드러나요 잘. 그래서 발탁이 잘 되거든. 근데 점액질들은 되게 이렇게 두 가지 안 드러나 초반에. 그래서 이 박지성이가 교통법풀에 있었거든. 그냥 조용히 있었어. 그래서 점액질들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담즙질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박지성이 누굴 만났어요? 히딩크 감독. 히딩크가 담즙 우울이거든. 그래서 이 우울질이 굉장히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적인 눈으로 박지성을 발견을 하고 그 담즙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박지성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거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서 되게 잘했잖아. 그게 한 번 동기부여가 어려운데 한 번 동기부여가 되고 나면은 쭉 가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점액적인 성격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가 좀 이게 있는데 조금 이 점액질들은 그게 있어. 좀 부정적인 것들에 앞장서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이게 특징도 잘 집어내. 잘 집어내는데 그거 가지고 친구들 놀리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점액질들은 좀 부정적인데 앞장서지 말자. 왜냐면 성경에도 나와. 성경에 얘들아 그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거든.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마가 평상시 되게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저기 위험한 데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래. 우리도 다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이러거든. 다 조용히 있다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에 앞장서는 모습들이 좀 있어, 점액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컨트롤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질이 점액질이야. 굉장히 현실적이야, 점액질은. 그래서 거꾸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힘이 약할 수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있잖아요.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말씀 읽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잖아. 근데 기도하는데 막 애들이 막 울고 있고 막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뒤에서 이제 지금 울고 있는 친구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렇게 관찰하는 들이 점액질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질들 특징이 있다라는 걸 보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다혈질을 이걸 좀 내려주면 좋겠다. 다혈질의 장점은요. 일단은 저희가 뭔가 좀 분위기가 메이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기쁘게 지낼 수 있고 살짝 웃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은 저희가 좀 눈치가 없잖아요. 눈치가 없게 이제 끼리끼리 빠빠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좀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우리랑 잘 지내려면 이걸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나대지 말아요. 우리가 나대지 말라.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지켜달라. 그리고 리액션을 못하면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기억해요. 이 친구들 잘 지내려면은 그냥 행복한 친구들이고 약간 선을 지켜달라고 했나요 아까? 그러니까 그 선을 누가 할 말? 자, 그럼 이제 그 우울질이 먼저. 네, 그러면 우울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울질 집중 안 하면 상처받아 우울질. 집중해야 돼 진짜. 아니 저희의 장점은 차분하고 좀 세심하고 신중하다. 그리고 단점은 적응이 느리고 추진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랑 잘 지내려면 무시하면 못 참는데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같으면 못 참는 거 없고 얘기를 해보니까 애들은 얘기를 안 했는데 태환이가 무시를 하는데. 아니 애들이 이건 얘기한 건 아닌데 저희 지금 제일 진지하게 상의한 게 여기 앞에 나와서 누가 얘기할 거냐. 그래서 우리랑 잘 지내려면 나대는 걸 쉬시면 안 돼요. 맞아. 중요한 거야 진짜. 지금 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액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하고 느긋해요. 네, 침착해요. 구매하고 침착해요. 단점은 없어요.
근데 이게 장점인 게 정해지는 잘안 늘어나. 그래서 약점도 안 보이는 게 약점이야 진짜. 자기를 개선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아까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계속 이러잖아. 연체동물 같은 느낌이 진짜 있어 정해지는. 이제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나오면 되고요. 자 오늘 이거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서로 다른데 이해해주자. 이게 타고나서 그렇다. 나쁜 놈이 아니다. 타고나서 그런 거다. 그런 건데 약간 내가 좀 후회한 거는 여기가 다이어리 많은 집단일 거라 생각은 했지만 정말 너무 많은데 이런 거 힘들어하거든 원래. 그래서 내가 약간 아무튼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유익하게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 자 이걸로 끝낼게요.